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외치며 냉전 대결의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단 한 번도 변함없던 반복 대결을 기반으로 한 대외 전략은 우리의 국익, 평화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4월 23일 일본 의회 의원들이 2차 세계대전에 A급 전범들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 참배를 했습니다. 그 이틀 전인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또 최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해 식민지배 당시 강제 노동은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일본 검정교과서가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이 벌이는 이런 행위들이 그닥 새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의 강화와 함께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미일 동맹,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함께 보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건 이렇게 구시대적 냉전 대결의 장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냉전 시대의 악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우리가 대결의 돌격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그야말로 중국과의 대결을 준비하는 군사동맹으로서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미일 양국은 평시 및 유사시 미군과 일본군 간의 원활한 작전 및 능력 통합을 가능케 하고 상호 운용성과 계획 수립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의 지휘 통제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향후 미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통합된 작전 체계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평화헌법에 따라 본토를 방어하는 데에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통합된 지휘통제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안 그래도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명분으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일본에게 더욱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됩니다. 또한 일본과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대중국 군사동맹체인 오커스에 일본을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현재 오커스엔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하고 있는데 일본까지 참여시켜 대서양, 태평양을 아우르는 해양 군사동맹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2025년부터 미국, 일본, 영국 3국의 훈련을 정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련의 합의들을 통해 미일 양국의 군사적 관계가 얼마나 긴밀해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고 일본의 군사력을 미국의 기존 주요 동맹체들에 통합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명확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중국은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해협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군사 전략은 기본적으로 해양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장악하고 미사일 요격을 통해 본토 및 주요 기지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해군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일본을 필두로 한 대중국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항해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중국의 해양 활동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